안녕하세요, 병달TV입니다. 제가 A45 AMG를 2년 넘게 운행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에 대해서 장단점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런 방송이고, 지금 잠깐 밤에 그냥 드라이브 나온 겸 해서 주절주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목적지가 있으니까 출발을 할게요. 아이고.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GPS가 연결됐대요. 일단 저 2년 동안 지금 만 2년 넘게 한 2년 4개월가량 이 차를 운행을 했고요. 키로수는 한 24,000km 정도 탔습니다. 타면서 지금 뭐 타이어도 한번 갈았고, 중간에 오일도 갈았고, 뭐 디포 오일 이런 것도 갈고 했는데, 일단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 차를 선택을 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엔진 스펙 2000cc에서 381마력을 내는 차고, 2000cc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당시 출고 당시만 해도 2000cc에서 380마력을 낸다. 그리고 제로백이 4.2초다. 딱 그것만 보고 출고를 했어요, 이 차를. 뭐 그러면서 2년 동안 타면서 일단 직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한테 뭐 실망을 안겨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발을 그렇게 쏠 수 있었던 건 이제 고속주행을 그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건 이 브레이크 성능에 대한 믿음이라 그럴까?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그런 거 일단 뭐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일단 세금이 2000cc 세금을 내고,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이게 뭐 고출력이라 그래서 스포츠카 뭐 할증이 붙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차가 출고가 많이 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뭐 사고율이 높지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만 2년 전에 33살 때 이 차를 출고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험료가 한 번도 뭐 70만원을 넘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저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이라 그러면 그나마 벤츠마크가 달려있다. 1km 앞 김유정역 뭐 이 정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알았어요.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이 차는 차량 출고가가 당시에 6,100만원이었어요. 정식 가격이 뭐 조금 할인을 받긴 했지만 6천만원짜리 차에 옵션이 너무 없습니다. 옵션이랄 게 그나마 이 커다란 썬루프 달려있고, 춘천 IC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네. 잠깐만요, 이 아줌마 얘기를. 300m 앞 김유정역 남춘천 IC. 끄고, 일단은 이 썬루프 얘기는 이따가 좀 다시 할 건데, 굉장히 커다란 썬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뭐 그거, 그리고 뭐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고, 엉따 있고 그 정도가 이 차의 옵션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이 정도. 지금 옵션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대 기아 차, 소형차가 더 좋아요, 옵션은. 일단 이 차가 이제 구형이 됐기도 했고, 그리고 뭐 옵션 때문에 산 차는 아니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승차감 얘기할게요. 승차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달리는 차니까 불편할 수 있죠. 서스펜션도 굉장히 딱딱한 편이고, 근데 이 차가 공차 중량이 1600km예요
그랬을 때 1200km, 300km, 1400km 뭐 이런 차들이 딱딱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거랑 이 1600km 차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조금 이제 요철 넘거나 안 좋은 노면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승차감을 유발을 합니다. 뭐 승차감은 뭐 그렇다 친다 한들 좀 단점으로 더 꼽을 게 풍절음이 너무 심해요. 뭐 해치백이니까 풍절음 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게 가끔은 제가 이게 창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선루프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 밀폐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뭐 모닝도 자주 운행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닝보다 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절음에 대해서는 그런 점. 그리고 엔진열이 이 차가 뭐 비터빈이 달려있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 차고 뭐 이해는 하겠으나 엔진열이 너무 뜨거워요. 겨울에 굳이 히터를 틀지 않아도 발은 따뜻합니다. 조금 운행하다 보면. 그리고 여름에도 에어컨은 틀고 있지만 이 차가 그 풀시트가 없어요. 시원하게 해주는 시트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이제 좀 강하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발은 뜨거워요. 엔진이 너무 뜨거워서 조금 주행하다가 본넷을 만지면은 정말로 손이 댈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게 실내까지 열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또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 차 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사륜차긴 하지만 전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전륜 구동을. 그래서 기본적인 움직임은 사실 전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와인딩 시에 후륜이 개입되는 느낌은 있으나 그게 조금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 그냥 전륜차 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 그래서 후륜 기반의 스포츠카의 뭐 주행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단 사륜이라 그래서 조금 다른 걸 기대하고 이 차를 선택을 했으나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후륜차처럼 가벼운 후륜차처럼 즐겁진 않다, 드라이빙이. 그런 점. 그리고 또 와인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이 옵션에 대해서 이 썬루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썬루프가 이 차에 달려 있거든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커다란 썬루프가 달려 있는데 이게 천장에 이렇게 무거운 게 있다 보니까 와인딩 시에 휘청휘청 거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천장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차를 좀 거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차 공차 중량이 무거운 이유도 이 썬루프가 한몫을 하지 않나. 저는 만약에 이 차가 썬루프 자체가 이제 한국 사양에서 옵션이었다면 전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커다란 썬루프 채택은 조금 그래도 달리는 차에서는 잘못된 채택이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벤츠에서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국내 사양에서 또 썬루프 안 들어가면 또 싫어하잖아요, 소비자들이.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벤츠죠. 벤츠인데 하차감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시선들이 어떠냐면 그냥 되게 조그만데 그냥 뭐 벤츠마크 달려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단 것 같습니다. 하차감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뭐 그러려고 산 차도 아니지만 그래도 벤츠인데 가끔은 다른 수입차 오너분들이 조금 무시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차 크기도 작고, 그리고 뭐 또 차 실내도 그렇고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거는 뭐 저도 뭐 자랑하려고 산 차는 아니니까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지금? 그리고 연비 궁금하실 텐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비는 제가 이제 한 4,000km 정도 시내 또는 이제 장거리 주행하면서 지금 평균 연비는 한 4,000km 평균 한 7km 정도 마크를 하고 있어요. 시내가 한 70%, 고속도로가 한 30% 정도 주행이 될 거고요. 보통 시내 위주로 탔을 때 시내 위주로 탔을 때 한 연비가 고속 조금 이제 가감속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4km, 5km 정도 시내 연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유등이 들어왔을 때 한 8만원에서 9만원 가량 고급류 주유를 해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약 500km 정도가 트립상에 뜨지만 실제로 운행은 한 200km 정도, 시내 100% 운행했을 때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 90km, 한 100km 정도 운행을 했을 때는, 크루징을 넣었을 때는 트립상 한 14에서 15km 정도의 연비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차 뭐 배기음 잠깐만 밟아볼게요. 오, 네. 배기음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됐던 차긴 한데, 이 차는 일단 4기통이에요. 그래서 뭐 스포츠카처럼 뭐 고주파음을 내면서 뭐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런 배기음은 없고, 부밍음이 굉장히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00km, 이제 3000rpm 넘어가면서 엉 소리가 나면서 일반 승용차에서는 들릴 수 없는 그런 뭐 배기음이 나긴 하지만, 이게 뭐 썩 기분 좋은 배기음은 아닙니다. 하나 이제 재미난 건, 악셀 오프를 했을 시에 또 이제 변속이 될 때 바다당 하면서 이제 팝콘 튀기는 소리, 요 정도의 재미,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배기음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7단 DCT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단 DCT가 물론 뭐 변속이 뭐 느리진 않아요. 뭐 다운 쳤을 때 또 업했을 때 굉장히 뭐 빠른 변속을 보여주긴 하나, 이게 승차감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저속에서 말타기 증상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정차 시에 또 주차 시에 P나 R을 이제 변속을 할 때 이제 꽝꽝 치는 듯한 그런 증상들이 가끔 있어요. 마치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조금 불쾌한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주행할 때 조금 이제 제일 불만인 건데, 뭐 2000cc에서 고마력을 내다 보니 커다란 터빈이 들어가고, 이게 와인딩 시에도 많이 느끼지만 터브렉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차가. 굉장히 심한 차라서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직발에서는 굉장히 즐거움을 선사한다. 자, 그래서 조금 결론을 내자면, 이 차를 뭐 소위 말하는
때문에 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돈이면 C클래스 사시는 게 좋습니다. 벤츠에 대한 그런 걸 기대한다라면 더 저렴한 C클래스를 사시면 되고요. 비슷한 가격대로는 이제 오픈 에어링까지 되는 C200 까브리올레도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뭐 소위 말하는 벤츠 부심을 느끼기엔 그런 차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펀 드라이빙 그걸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히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말리고 싶어요. 지금 이 차 중고 가격이 지금 2년 정도 된 차가 2만에서 3만 킬로가 중고 가격이 3,500에서 비싸게는 4천만원 정도 중고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돈이면은 M2 사실 수 있습니다. 중고 작은 차체, 후륜구동, 쿠페, 그리고 6기통. 재원상으로는 컴페 말고 일반 M2가 신마력이 낮긴 하지만 이거는 뭐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타보시면 알 거예요. M2가 훨씬 재밌습니다. 더 펀드라이빙에 적합하고.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결론, 4천만원 안에서 중고 펀카를 사실 거면 M2 사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 A45 배기음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